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사실상 추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점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게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한 장관에 대해서 좀 그런 평가를 하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의 개인 캐릭터보다 집단을 주목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모든 인간은 집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청년 정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예. 청년 정치는 약간 일시적으로 퇴조하는 분위기로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운동권 이념 정치와 맞설 수 있는 대상이 누굴 거냐에서 지금 국힘에는 6, 70대 영남권이 많잖아요. 네. 근데 6, 70대 영남권이 전면에 서게 되면 민주당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렇게 되기 저쪽은 때문에 뭐 86 운동권 청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또 뭐 올드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90년대 초반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할 때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던 전문가 엘리트 보수층이 남는 집단이죠. 그리고 예. 한동훈은 73년생이고 검사의 길을 걸었고 나름 엘리트면서도 따뜻한 어떤 이미지를 정중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한동훈 개인보다 한동훈이 체현하고 있는 그 집단 시대적인 어떤 체질 이런 게 세대 교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한동훈을 적극 지지하는 편이죠. 아, 그럼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정치 입문을 계기로 그런 비슷한 뭐 4, 50대 엘리트층, 엘리트 보수층 이런 사람들이 정치 좀 진입하는 게 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이번 수도권 공천 혁신 공천을 통해서 그런 기조의 어떤 공천을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장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사실 뭐 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앞서서 쭉 했습니다만 뭐 민주당 내에 있는 86 운동권 못지않게 지금 국민의힘도 사실 국민적으로는 실망을 안기는 정당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총선에서 한동훈 간판으로 했을 때 좀 뭐 약간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이 좀 전망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총선 전망은 제가 한 보름 전에 예. 국힘이 박빙우세로 끝날 거다라고 전망한 적이 있거든요. 박빙우세요. 예, 예. 네. 대표적인 거는 약간 일단 제3지대는 쪼그라드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면 양당 정치가 강화되는데 양당 모두 어떤 적극적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형태의 어떤 구도보다는 좀 쪼그라드는 형태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여당은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갖는 가운데 35%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형국이죠, 지금. 예.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이재명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는 계층은 25% 정도로 저는 보는데 예. 이재명 25%가 확장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민주당은 분당이랄지 그다음에 외연 확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25% 플러스 알파로 보이기 때문에 예. 양 진영이 고착되는 가운데 서로 이제 쪼그라들고 한 35% 플러스 알파, 25% 플러스 알파니까 국힘이 박빙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서 약간 구도가 바뀌었죠. 예. 한동훈 장관은 아까 외연이 확장되기 어렵다라고 봤는데 네. 그 한동훈 장관은 국힘이 포괄하기 어려웠던 집단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가요? 여성, 청년 이런 쪽이 지금의 국힘이었다면 국힘을 지지하지 않을 텐데 예.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서면 지지할 가능성이 크죠. 네. 이게 하나 이제 이건 국힘발 우세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고 봤는데 최근 이낙연 사태가 약간 찻잔속의 태풍으로 가면서 내부 단속에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국힘이 박빙 우세하되 한동훈 변수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분당으로까지 확산되는 이것이 경합을 하면서 그럼에도 한동훈 현상이 상황을 주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금 사실 정치권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이슈가 계속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장관에게 좀 가장 넘어야 할 큰 산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받는다면
그게 약간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 설정일 거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단 다음 주에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여론전 소재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 지금 가장 우려할 만한 거는 그 운동권 이슈와 결합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 수도권 4, 50대가 그러니까 검찰 독재 같이 과거 프레임, 그러니까 서울의 봄도 과거 프레임이잖아요. 예. 하나회가 언제적 일인데 예. 그다음에 검찰 독재하는 플레임을 지금 더 유지하면서 너무 선거를 올드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것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기보다는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예요. 이게 수도권 심판론의 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가 경합하겠죠. 수도권 중산 민주화 기반을 갖고 있는 수도권 중산층이 계속 강화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법, 검찰 독재,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게 하나 있다면 반면에 한동훈 장관의 그 새로운 시대 이미지가 서로 경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우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총선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